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울리나요? 그죠? 노래방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 조금 지금 방송국 관리하시는 분이 요거 약간 에코 좀 줄여주세요. 우선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영순환을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강의를 선택을 하실 때 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제 소개부터, 연기니까 제 소개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에코를 줄여주세요. 원래 이제 최근에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하나의 직업을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영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지금 거의 한 4번의 이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 이력이나 뭐 자력은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Y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회사 경험을 좀 쌓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랑 친한 어떤 친구가 노무사라고 있는데 한번 공부해보지 않겠냐.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도 모르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좀 우리가 되어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노무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노무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만만하게 보고 라이센스 괜찮겠다. 그리고 다 대부분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 1년 빡세게 하면은 누구나 붙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 1년 정도 잘해보면은 붙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뭘 느끼게 되죠? 쉽지 않구나.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지금 쟁쟁하구나. 이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1년 안에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물론 하긴 했어요. 열심히 해야 2년 차에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를 보고 용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2차를 공부하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하는 거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1차까지는 이제 봤을 때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9월달 이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2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뭐 좀 공부할 게 없나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절함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만일 이 시험에 내가 떨어지게 되면 플랜 B가 있느냐 다른 대체안이 있느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이 합격을 빨리 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간절하게 공부를 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노무법인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이제 활동을 좀 하면서, 그때에도 강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 강의를 좀 위주로 했었었고 그러면서 뭔가 지식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걸 느껴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석사로 인사 조직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나는 강의랑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내 적성에 맞고 재밌고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고 강의는 한 10년 정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게 제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잘났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보다는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얻은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합격을 좀 많이 시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사노무관리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 그래도 지금 성인이시고 아르바이트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라고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기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1도 모른다. 나는 인사에 대해서 이응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 뭐 저런 것까지 설명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기니까 그리고 다른 기수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요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사노무관리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이제 시험이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행정쟁송법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4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인사노무관리에 여러분들이 명칭, 이름에 조금 포커싱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인사관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원래 인사관리는 영문으로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대규모의 군대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인사관리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노무관리라고 하는 레이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노무관리는 대규모 인원은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약간 더 사이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생산직 직원 어떻게 이제 갈등을 관리하고 협상을 하고 어떻게 조정 중재를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가까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상 대학교에서는 인사관리를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가 사실은 한 가지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지만 2가지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관리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명칭도 그렇고 공부를 하다 보면 노사관계를 굉장히 좀 계륵처럼 생각하는 뭐 빼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뭔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니 좀 성가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노무관리 이게 이제 노무사 영역에서 아무래도 여러 명들이 모여 있게 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노조랑 그다음에 사용자랑 뭐 근로조건 유지 향상을 위해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기도 하고 특히 생산직도 많죠. 그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인사노무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오늘 이제 신인사관리 이 책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차례를 볼게요. 차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물론 박경규 교수님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노무관리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맨 밑에 소문자 로마자로 자 11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차례에 보시면 제1부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부의 직무관리. 자, 직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 자, 3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제3부 인력 확보죠. 확보는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있는지, 퀄리티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유인하고 정말 최종 선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인력 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제 4부의 인력 개발이 있죠. 그렇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이 사람의 어떤 기능과 기술과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5부에 이제 보상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보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인력 유지라고 나와 있죠. 이 유지가 바로 노무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조 입장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죠.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로의 안정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어떻죠? 최대한 임금을 좀 적게 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 가면서 균형점을 찾고, 그리고 특히 13장에 나와 있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사관계, 노무관리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배우는 노동조합이 뭐고, 단체 교섭 어떻게 하고, 협약은 어떻게 맺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유지 파트가 어떻게 보면 노무 관리에 대한 요 영역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관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님들 교과서가 인사노무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신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또는 신인사관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념 안에 노무관리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7부 방출입니다. 방출 뭐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보내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저성과자는 내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정한 어떤 관리 활동일 수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난 이 회사에 있기에는 너무 내 역량이 지금 좀 출중하고 시간이 아깝다,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이런 과목이 인적자원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명칭이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자, 통상 교수님들은 인적 자원 관리 이퀄 인사 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신인사 관리, 신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내포돼 있다고요? 노무 관리라고 하는 것도 그 영역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출문제 뭐 역대급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텐데, 기출문제 보시면 어떨 때는 인사관리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시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인적자원 관리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시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발전 방향 내지는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인사노무관리 또는 뭐 신인사관리, 신인적자원관리 다 통용해서 쓰고 있다. 다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무관리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사실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열심히 하면은 약간 좋은 식사였다, 좋은 이제 경험이었다 해서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시화를 시켜드립니다. 가시화를 시켜드리면 이게 리마인드도 잘 되고 기억에도 잘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요 목차 있잖아요. 차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인사노무 관리는
사람 그리고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제 학문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1부에선 개괄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차례 순서대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2부가 일에 대한 거, 직무 관리에 대한 게 이제 일에 대한 영역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부터 7부까지 쭉 확보 개발, 뭐 보상, 유지, 방출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게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런 순서대로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과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1부는 개괄, 2부는 일에 대한 거, 그리고 3부부터 나머지는 사람의 운영에 대한 거 요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수님들이 지금 논하고 있는 이런 순서는 미국식 인사관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이게 특히 이제 일본이나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사관리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인사팀에서 많이 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인사관리를 하게 되냐면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석이 났어요. 지금 일을 당장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면 우선 괜찮은 사람 좀 골라봐.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냥 대략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우선은 퀄리티가 좀 좋은 사람 빨리 구해봐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동양식 인사관리는 일에 대한 영역이 사실 이렇게 우선순위에 오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놓고 너 정도의 스펙이면 요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직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람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 교과서의 편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은 개괄 그리고 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운영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우리는 요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 과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우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법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경영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학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있고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검토하는지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해당 조문이 있으면 조문 찾아보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어떻게 논의하는가 찾아보고 판례 한번 보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 요게 이제 하나의 확실한 루틴이에요. 근데 자,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냥 요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고 통상 상황적합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가 핏이 맞다, 적합하다, 잘 운영이 된다. 그런데 딴 챕터에 가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요 제도가 여기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게 맞다고 하고 저기선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통일된 어떤 루틴이 없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자, 기업 규모가 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대기업이냐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제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큰 기업은 자원이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물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설계해도 각각이 분업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어떻죠? 사실 내일 지금 따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네 일이잖아 이러면 회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업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자 인사팀보단 뭔가 총무팀이라고 해서 이 일 저 일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법학 과목과 다르게 루틴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서 이게 맞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틀린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상황이 다르구나. 요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 공무원 조직처럼 안정적일 수 있죠. 공무원 조직 어떻죠?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세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매년 세수는 들어와요. 하지만 자 첨단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죠? 내일 망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변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다르구나. 이렇게 좀 유연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루틴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제 책임 회피식으로 이건 그냥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루틴은 잡아드리되 요거는 요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공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그래도 한 11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이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사실 9월 달에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지금 날씨도 좋고 그리고 청춘이잖아요. 할 거 많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오시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리셋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인생 이모작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엄청 나는 열심히 또 다른 나야. 그래서 하나 완벽하게 메꿔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무사 시험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붙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종횡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선은 종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타고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연기 때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매몰되다가는 여러분들이 지쳐요. 그리고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 그리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기 때는 조금 마음을 내려놔도 괜찮아요. 조금 매몰되지 않아도 큰 흐름, 큰 틀은 이러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연기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소주제들을 다 공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기, 2기, 3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횡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의 단면으로 즉 큰 틀이나 큰 체계보다는 요 지점을 단적으로 딱 잘라서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더 깊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횡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종적 접근으로 흐름과 체계를 그리고 1기, 2기, 3기에는 계속 이제 단면을 계속 잘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뭐고 이거 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 나가셔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이제 오자마자 여기에서 종횡 다 막 횡을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러다가 진도 안 나가. 그리고 반복도 안 돼. 그리고 지쳐 나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특히 실강이나 지금 뭐 실영상 이렇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지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를 나는 여기 지금 바치겠다라고 오신 건데 인강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료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강은 거의 대부분 밀려서 결국 12월 달에 막 20몇 강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내가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들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끊지 마세요. 강의를 끊지 마세요. 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인터넷 이제 가죠. 그죠? 그래서 우선 그냥 쭉 그냥 듣는 겁니다. 쭉 듣고 다음에 또 우리가 다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실강도 마찬가지. 내가 저거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쭉 들으세요. 우선 쭉 흐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자료 다 드려요. 그래서 너무 그 필기에도 목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0순환부터 3순환까지 시험 보기 전에 4번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가도 상중하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3월에 갔는데 기초반을 듣고 싶다. 기초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옵션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요 4번의 사이클을 거치는 이유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반복이 핵심인데 반복을 잘 하는 방법이 요 순환별로 3번 정도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4번 동안 3번의 책을 본다. 그러면 최소한 12번은 책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2번 보면 그렇게 비루하지 않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괜찮은 답안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목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그래서 우선은 제가 흐름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요러한 개념들이 있다. 요런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세부적인 어떤 기법, 방식, 방법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흐름 중에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확보의 개념, 개발의 개념, 보상의 개념 요런 개념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념을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완성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보겠다. 출력을 해보겠다. 현출을 해보겠다. 현출이 돼야 됩니다. 1차 시험은 그냥 약간 긴가 민가 하는 데에서 요거 확실히 맞아. 확실히 틀려. 요거 가려내면 되지만 2차 시험은 나와야 돼요.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제 출력이라고 하죠.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입 밖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손으로 쓸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한 번 봐서는 이거를 출력할 수 있는 사람 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런 게 있는데 이거의 개념은 대략 뭐에 대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떤 흐름에서 나온 거야. 요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보라고 했을 때 이러면서 이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조금 그래도 시간 지체가 있긴 하지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12월 달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다 아는 것처럼 다들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업을 듣고 아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놓치게 되면 어떤 사단이 나느냐 자 2순환 때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1순환 때는 약간 더 이제 심화 내용, 기법,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고 2순환 때는 100점 만점 모의고사가 아니라 50점 만점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데 이때 안 나가요. 개념이 안 나갑니다. 개념부터 우선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자 확보관리라고 하는 건 뭔데 또는 이번 해에 기출된 교육훈련이라고 했을 때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안 나가면 자기 페이스에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12월 말까지 나는 확실하게 잡아둔다. 100%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되는 데까지 개념 또는 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개념과 의를 최대한 많이 눈에 회독을 하면서 바르고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셔야 이때 바로 모의고사를 바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유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버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아 요거는 요런 논리대로 써야 되겠구나. 요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 그 다음에 1순환 때는 이제 더 딥하게 아까 제가 이제 횡적 접근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시간의 단면으로 살을 붙이는 과정 그리고 연습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면 이제 확실히 드러나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3순환 때는 100점짜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로 난이도 너무 높게 내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내지도 않아요. 딱 적정 수준 시험 수준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내가 알아서 이런저런 자료 다 아우르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옵셔널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이제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답안지가 너무 그렇게 빈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신림동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요 설명회를 할 때 0순환 강의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 더 이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초시인 겁니다. 2차 시험 처음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도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경영학 전공이 아니거나 아니면 조직 생활에 경험이 없는 수험생. 근데 여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이제 몇몇 분의 그 얼굴이 제가 이제 보이는데 어떤 분들도 사실 여기 안에 있냐면 고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이제 수험서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설명만 보다 보니까 입체적인 어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거기에 메모리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입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정제된 문장보다는 교수님 교과서에서 좀 풍부하게 설명하는 여기에서 좀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이해를 더 해보고 싶다. 더 딥하게 좀 따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적 허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순환 그건 초짜들이 듣는 거잖아. 난 안 들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독한 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순환 때 오셔서 지금 교수님 교과서 이렇게 보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 타면서 강의를 소화시켜 보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 자료가 좀 많아요. 자료가 한 6종 정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가 강의 계획서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중에 3페이지를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진도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될 거고 약간씩 이제 쪽지 시험도 보고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이제 진도가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자, 맨 밑에 줄 보시면 우선은 제가 연필 자 형광펜을 준비를 해와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줄을 어디에 그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설명을 더 할 수 있는데 밑줄 긋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 중에 한번 보시면 밑줄 긋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줄 긋기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자료예요. 그래서 인사관리론 연기 1회차 줄긋기 자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필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연필로 그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꼭 그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금 이거 한가롭게 밑줄 그을 시간도 없어. 사실 굉장히 시간 빠듯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없다. 그러면 요거 안 그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 초심자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봐도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중요한지 좀 강사의 눈으로 한번 식별을 해보고 싶다. 이것을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몇 페이지 하면 요렇게 하라는 거구나. 요거를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무조건 그어라.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고 나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줄을 너무 안 그어도 다음에 눈이 안 가고 줄을 다 그어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핵심이라는 거구나. 지금 요 문단에서 요거 요렇게 하는 거라면 나는 밑줄 긋기 자료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정말 좀 이게 필요하다.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가지고 밑줄을 그어 보시면 됩니다. 연필로 그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2시에 시작하는데 2시부터 한 2시 10분까지 10분 정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제가 몇 개 딱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막 책을 좀 보시거든요. 그때 이제 연필로 된 부분 위주로 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색깔 있는 거. 그래서 뭐 형광펜이든 아니면 사인펜이든 볼펜이든 색깔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레이어드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DIY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책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너무 예쁘고 곱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책 너무 아끼다가는 1년 연봉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곱게 이렇게 하시기보다 우선 연필로 그으세요. 그 다음에 지우기도 하고 옆에 가장 좋은 거는 문단 옆에 이 문단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한번 읽어봤더니 이거는 유래 또는 뭐 도입 현황이라든지 요거다. 그다음에 다음 한번 또 문단을 한번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법이다. 기법. 요렇게 옆에다가 연필로 써 보시면서 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별도로 이제 여기 연필 그으세요, 형광펜 그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선 줄긋기 자료로 연필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더 레이어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쪽지 시험이 없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쪽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10분 동안 쪽지 시험 보고 해설지도 제가 나눠드려요. 그런데 너무 시험을 막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연기잖아요. 지금 막 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리마인드하는 용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해설 우리 한번 같이 리마인드 쭉 하면서 이제 요거 점검을 전에 배웠던 거 점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중에 오리엔테이션 수험 적합적 공부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자 공부라고 하는 게 물론 강사님들의 뭐 영향력을 끼치면서 요거대로 따라오면 된다. 요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해보니 너무 강사 의존도가 이제 높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강사의 목 당연히 있죠.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고 여기에서는 요렇게 가자라고 가이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수험생의 목도 50%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목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잘 따라오시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1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의 총합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지금 이제 논술 시험이잖아요. 논술 시험은 내 지식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해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막 점쟁이처럼 이번에 어렵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책에 나와 있는 지식, 이게 이제 정보의 집합들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두 번째가 응용이에요. 응용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응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식이 있어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식, 책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응용을 하는데 응용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2기 때, 3기 때 합니다. 지금 응용하지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때로는 창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책에 나와 있는 정말 노멀한 주제만 내진 않거든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주제를 내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 그리고 응용력을 가지고 최대한 재구성해보기를 원하는 게 교수님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일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 그리고 이거를 재구성하는 응용력, 이게 기반이 되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위주로 좀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가볍게 정말 이제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착각과 진실인데,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강사로부터 또는 수험생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알고 있다. 그리고 쉽게 서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인사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책을 덮고 백지에 뭔가를 써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있는 느낌의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이제 추천드리냐면 백지 복습을 추천드려요.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이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요런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 요런 것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면서 사실 무협지나 소설책 읽듯이 이제 빠르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오랫동안 설명을 한 거는 좀 써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을 덮는 겁니다. 책을 이제 덮으시고 다 써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 중에 3개 나는 한번 해본다. 3가지 주제를 한번 백지복습해본다. 연습장에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우선 개념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를 내가 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확실하게 착각과 진실 요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주제는 제가 정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들으시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론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연구가 되어 왔는지 이론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요 이론에 대해서 백지복습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특히 제가 이번 해에는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드리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요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말풍선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요거 딱 누르신 다음에 뭐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냐면 김유미 노무사
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인사노무관리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영순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뭐 정보를 더 나눠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백지복습한 거 있잖아요. 백지복습한 거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기한은 상관없습니다. 뭐 언제까지 올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 카톡방에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백지복습 한 거 그냥 연습장에 그냥 막 쓰세요. 그래서 이름은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세요. 이게 왜 좋냐면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사실 여러분들 알고 싶거든요. 스터디는 이거 되게 희한한 심리죠. 스터디는 또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또 너무 혼자 공부하니까 소외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이 오픈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백지복습 그냥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냥 올리면 제가 빠짐없이 올리시는 분께 맨 마지막 회차에 선물을 좀 드릴 거예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선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남들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터디를 하지 않지만 스터디하는 효과. 이렇게 아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공부에 욕심 있는 분들은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증한다. 백지복습 인증합니다. 라고 그냥 올리시고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14회차 동안 한번 올려보세요. 14번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백지복습 인증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특히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표에 뻥뻥 뚫린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채워야 되는 최종 목표물, 산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지를 제가 큰 그 카테고리별로 자, 일에 대한 거, 직무 관리, 그리고 사람 관리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자,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확보 관리고 밑에 또 보시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훈련 투자라든지 더 이제 개발을 시키는 거.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건지, 측정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잠재적인 역량은 있는지 이거를 보는 평가 관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 보상 관리, 그리고 동기부여 시키면서 특히 노사 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출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채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념이 틀리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개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주 한 주 이제 지나가면서 한 3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글쓰기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노무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글쓰기로 밥벌이를 하는 직업입니다. 즉 노무사가 뭔가 물건을 떼와가지고 원재료로 막 요리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글 작업을 잘 해서 이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대로 주는 거 그냥 나 외운다. 자, 이런 사람 나중에 노무사 업계에서 그렇게 경쟁력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부를 하면서 나는 직무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다듬어가는 거. 요게 이제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히 보시면 질문 방법을 제가 띄워놨는데 우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은 근데 사실 제가 신속하게 회신을 못 드려요. 그래서 메일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는 질문이 한두 개다. 그런데 빨리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근데 카톡을 봤는데 스크롤바가 막 보이지 않아. 자, 이러면 저도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세 개 이렇게 이제
빠른 시간의 회신을 원하시는 거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카톡 질문 시간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 지켜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가끔 이제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고, 질문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 이렇게 보내시기보다 모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안 와닿아요, 이거보다는 자, 책에서는 또는 강사님 설명에서는 또는 노무사님 설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유로 다르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래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와닿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르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부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 부분이다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3번을 한번 보시면 자료가 몇 번째인지는 우측 상단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정자에 이제 넘버링 3번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관리 주요 저서관 목차 체계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책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이 세 가지 책은 주로 대학교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판매량 아니면 매출액 이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신인사 관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 자, 이 책의 장단점을 제가 우선 알려드릴게요. 장점은 박경규 교수님이 혼자 쓰셨기 때문에 논리가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이 많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집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내용, 이런 예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신인적자원관리 또는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3인공적 그리고 임창희 교수님 교과서에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영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근 트렌드나 이슈는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또는 임창희 교수님 교과서에도 보시면 고성과 조직이라고 하는 4부의 11장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최근에 이제 기출된 적 있거든요. 그래서 25회 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빠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가장 체계 잡기 좋은 것은 신인사 관리예요.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로 우리가 체계, 종적 흐름에 따라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4번으로 나눠드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박스가 드문드문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그래서 박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교수님 교과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 빠져있는 내용을 제가 압축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가 다른 교과서나 논문에 이제 해당되는 그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크게 빠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3인공저는 3인공저가 이름이 아니에요. 세 분의 교수님이 함께 저술하였다라고 해서 3인공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 이제 김성국 교수님이나 김강식 교수님이나 이제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해서 다 각각 다른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 챕터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저술한 걸 하나의 책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 단점은 뭐냐면 앞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선 다른 교수님이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논리가 딱 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최근의 트렌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창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임창희 교수님은 원래 이제 홍대 교수님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저술을 하세요. 초등학생도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저술을 하는데 장점은 쉬운 거지만 단점은 읽고 보면 약간 느낌이 좋은 식사였다.
좋은 저녁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유려하게 흐르다가 그냥 뭔가 이게 남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볼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놨고 이거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학자를 뽑는 시험 아닙니다. 그래서 메인인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를 가장 기본으로 한 80 비중은 여기에 두고 나머지 빠진 부분만 이제 조금씩 더 추록으로 우리가 추가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수험서로 이전을 하게 될 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세 개에다가 지금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런 음영 표시까지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해 기출문제 뭐가 나왔죠? 교육훈련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교육훈련은 특히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 한 50% 있고 3인공저의 커크패트릭이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교육훈련 평가 툴이 50%가 3인공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만 사실 보시는 건 약간 위험하고 그리고 이걸 다 사보는 것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병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도 조금만 나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책을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예요. 1부는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괄하는 내용을 이제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우리가 3개 배울 거예요. 딱 3개. 3개가 이제 뭔지를 제가 미리 훑어보기처럼 알려드리면 자, 인사관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다른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경영학에 마케팅도 있고 재무회계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뭐 전략경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인사관리가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 다른 어떤 기능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한번 짚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경영학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기능이 있다고 지금 대략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관리가 어떤 레벨, 어떤 위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회계 재무도 있고 다른 이제 인사관리도 있는데 어떤 위상, 레벨,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에 적용을 해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Y 그리고 레벨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일부의 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진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미리 제가 이제 약간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히스토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문적으로 어떤 발전을 거쳐왔는지, 어떤 족적을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교수님들도 관심이 있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현재, 미래에 적용하고 예측을 하고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는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해와 동시에 약간 더 힘을 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 3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3페이지. 자,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why,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페이지, 4페이지예요. 자, 우선은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요 문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 의미하고, 자, 만사다라고 하는 건 만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사람을 잘 채용해서 배치하는 게 결국 뭐다?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죠. 그렇죠? 인사가 왜 중요하냐? 인사가 만사라고 하더라. 모든 일이라고 하더라. 업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연구자들,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이걸 좀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다른 말로 한번 좀 어떤 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중요성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인간은 생활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원. 그래서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인용구가 있냐면 경영에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3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3M의 이제 그 구성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 돈입니다. 화폐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자입니다. 매터리얼이라고 해서 자, 물건, 물자가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영의 3요소 3가지는 기본이긴 한데 이 중에서도 약간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머니나 매터리얼보다는 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 문제, 사람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성장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로 보이는 몇몇 분도 계시는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 시작하면 우선은 은행에 돈 대출해 오면 됩니다. 이거 괜찮은 사업이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자, 돈은 대출을 해오면 돼요. 그리고 자, 시설을 어떻게 하면 되죠? 돈으로 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 기업에서 찾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희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각각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괜찮다라고 해서 100% 똑같이 따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성장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 돈과 물자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정도 이상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 그리고 노무법인에 있으면서 여러 회사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리고 회사 경험도 있는데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사람 관리, 매니지먼트를 잘하느냐, 이게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저서를 이제 펼쳐낸 적이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좋은 기업 되기도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점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문제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 사업체의 오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법인 운영을 할 때 빌려오면 됩니다, 돈. 그리고 물자 어떻게 하면 되죠? 컴퓨터 좋은 거 사면 돼요. 책상 좋은 거 사면 돼. 근데 부가가치를 정말 잘 올릴 수 있으면서 이거를 잘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람 문제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여기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이제 사이먼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이론으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자, 사이먼은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업 경영 활동은 의사결정은 뭐죠?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것의 연속이고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이러한 판단과 결단의 퀄리티,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걸 누가 결국은 내리는 거죠? 의사결정의 주체자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굴러가지도 않고 물건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관리, 사람 관리를 잘해야 경영활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식사였다, 좋은 지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자, 요거 한번 흐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인사관리 왜 중요하냐? 인사가 만사다라고 많이 흔히들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조금 경영학적 접근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한다?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요 학자는 의사결정이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데 경영의 주체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바로 뭐다? 사람이다. 사람 관리 잘해야 결국은 경영활동이 잘 영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경영의 3요소 흔히 이제 학자들이 3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 관리더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자들의 표현을 조금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자료 4번 한번 보세요. 자료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요약을 안 해도 되게끔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나눠드린 요약 정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들어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인사관리의 중요성의 맨 마지막 이제 설명에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이제 전 CEO입니다. 지금 CEO는 아니고 전 CEO예요. 자, 잭 웰치는 뭐라고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인재를 찾고 선발하고 배치하고 교육하고 평가하고 보상, 한마디로 인사관리의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본인의 시간에 몇 프로를 쓰고 있다? 70%, 75%를 쓰고 있다. 상당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인사관리가 결국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포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CEO의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의 이름이 GE의 연수원 이름이 이제 크로톤빌 연수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뭐 기업 인력 개발을 위해서 연수원을 가지고 있듯이 GE도 마찬가지로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 기안서, 돈이 들어가겠죠. 기안서를 이제 부하 직원들이 제출을 했겠죠. 제출을 하면서 자, 인풋은 뭐 예를 들면 들어가는 금액은 뭐 10억이다. 하지만 투자 회수 금액에 뭐라고 썼다고요? 무한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3억, 10억을 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우리가 셀 수 없다. 언카운터블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교과서에서 어떻게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이제 박스 있잖아요. 3인공적. 세 분의 교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 쌍가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를 하는데 쌍가루 1번 한번 보세요. 비물질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비물질적 자원. 자,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 자산 또는 역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물질적인 자원. 이거 이제 매터리얼이랑 똑같다는 거죠. 빌려오거나 사거나 쉽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인적 자원은 비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과 기량을 발휘하면 뭐가 가능하다? 무형의 자산, 지식,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궁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에서 인적 자원의 가치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을 우선 좀 들어보시면, 자, 원래 고전 경제학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느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로 설명을 합니다. 자, 리카르도는 고전 경제학자로, 자, 땅을 빌리면 그에 해당되는 렌트 비용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땅을 빌리게 되면 렌트를 주게 된다. 자, 그런데 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옥한 땅도 있고 황폐한 땅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뭘 심어도 너무 잘 나. 그래서 이탈리아처럼 1년에 4번 정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도 있고, 뭘 심어도 잘 나지 않는 황폐한 땅도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비옥한 땅을 빌리게 되면 렌트 비용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높아집니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황폐한 땅을 빌리게 되면 낮은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을 인적 자원에 한번 은유를 해보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이것을 인적 자원에 적용하면, 즉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을 인적 자원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한 기업은 뭐죠? 비옥한 땅을 빌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옥한 땅을 빌린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 즉 황폐한 땅을 빌린 기업에 비해서 렌트를 더 많이 창출한다.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만큼 부가가치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더 큰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적 자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이제 인적 자원 가치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지 말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외워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자, 외워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동생이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 있어요. 아니면 부인이 있어요. 집에 가서 오늘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2가지 정도 해볼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거 말고 자,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또는 경영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결국 맨이더라. 또는 짐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사람 관리 잘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릴 수도 없어, 희소하기도 해, 그리고 무궁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난 오늘 배웠다. 이렇게 표현
표현을 하시는 거.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묻진 않아요. 교수님이 너무 초등학생 문제처럼 인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고 이렇게 묻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사람관리 왜 중요한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2번까지 좀 보고 쉴게요. 그래서 자, 경영학과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위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영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사관리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요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 자, 그런데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본 게 뭐가 있냐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슨 차이점이 있고 경영학은 또 어떤 구성 요소로 이제 지금 다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5페이지 한번 있는 그림 1-1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큰 원이 있고 작은 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우측 상단의 그 표시를 한번 보세요. 경제학의 연구 대상.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기반해서 자,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 거래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자원의 희소성. 자원은 이제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에 기반해서 제한된 수단으로 어떻게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자,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굉장히 많은 기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군대에서, 정부에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경영학의 연구 대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죠. 경영학은 뭘 콕 집고 있죠?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렇죠? 군대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기업의 경영 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법칙을 다루는 게 바로 경영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가 뭐다? 경영학은 군대 아닙니다. 정부 아닙니다. 가정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업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현상 법칙을 밝혀내는 게 바로 경영학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경영학의 연구 대상의 대표적인 예가 자, 농심이라고 하는 라면 회사가 있어요. 라면 제조회사. 그렇죠? 농심은 뭐 하는 회사죠? 라면, 뭐 짜파게티,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 재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요, 먹는 걸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식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지금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루는 게 바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농심이라고 하는 라면 회사에서 어떻게 원재료 그리고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 관리, 돈 관리를 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제 활동은 지금 가장 범위가 넓었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국가 전체 수준에 있어서 국민 경제를 다루는 국민경제학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경제 단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군대, 친목 단체, 가정, 정부와 같이 이런 개별 경제를 다루는 개별 경제학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시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개별 경제 단위 중에서도 어디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의 경제활동 재화와 용역의 재반 흐름을 현상적으로 다루는 게 경영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학에 이제 사실 4대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4대 관리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라면 회사를 농심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뭘 해야 되죠?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관리가 있습니다. 경영학에는 생산관리. 자, 생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선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련한 재무회계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아까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뭐? 인사관리, 그렇죠? 사람관리가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만 좋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요게 이제 4가지 경영학의 분파 내지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인사관리 동등한 레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의미 부여하잖아요. good to great 하기 위해서는 뭐다? 인사관리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